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나는 유한양행 주식 투자로 올해 8천만 원을 벌려고 했으나 노선을 다시 바꿔서 미국 주식에 지금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유한양행이 나의 가격대로 돌아오면 다시 부담 없이 유한양행 주식을 매입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들에게 금융 지식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들도 특별 출연을 하게 되니까 음, 채널 끄지 마시고 어, 시청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아들에게 금융 지식을 교육하는 방법은 아들에게 어, 돈을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영상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바로 프린들 TV에 미국 주식 시장이 미친 이유, 일드 커브 컨트롤 피처링 요 영상을 보고 와, 이건 내 지인들에게 모두 알려야겠다. 그리고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프린들 TV를 구독을 해야 된다. 무조건. 물론 많은 영상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좋은 정보를 주지만 이 사람 영상은, 그리고 제가 공유하는 이 영상은 기필코 보고 1000번 이상 배우고 읽고 쓰고 외우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영상을 봐야 된다. 그리고 배워서 영상을 보고 배워서 안 되면 다시 보는데 그래도 안 되면 돈 벌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프린들 TV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끔 하려고 제가 아들에게 야, 이 영상을 같이 나랑 보면 1000원을 주겠다. 안 볼라 하더라고. 그래서 올렸지. 가격 흥정이 안 되니까 2000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죠. 2000원 올렸더니 슬슬 구미가 땡기면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러면 신용 스프레드가 뭐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1000원을 더 줬어요. 3000원. 그런데 패드가 뭐냐?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완독하고 바로 10,000원을 지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들에게 그래서 네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녹음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들하고 저와의 대화 한번 청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응, 그걸 안 하면은 응, 떨어지고 응, 하면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패드가 정부라고요. 정부가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응, 말을 몇 마디만 해도 응, 이제 미국 국가 그게 바뀌니까 신기했어요. 신기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기에 따라서 투자 비용을 줄일 때 줄여야 되고 늘릴 때 늘려줘야 되지 않겠어? 네. 아, 나 뭐야, 이건 이해 못하는 아니, 대답인데. 줄일 땐 줄여야죠. 어떨 때 줄여야 돼? 저기 신용, 신용 스프레드, 부도 위험이 아니, 낮아질 때 낮아질 때는, 하고, 그렇지, 주식 투자를 해야 그다음에 되지. 높아질 높아질 때는 때는,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딱 싶으면 빠지고. 딱 빠지고. 그걸 아빠가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지, 올해? 2천? 2천 넘었지. 예. 수익률은 8.6%. 8.6%. 많지 않지만, 일치하는 투자. 안전해, 불안전해? 안전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잘 들으셨죠? 이렇게 금융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쁜 것은 이번에 이제 두 아들들의 계좌를 다 뚫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미국 기술주 QQQ 100개를 가지고 있는 지수 추종, 미국 기술주 100을 지수 추종하는 QQQ를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일 때마다 세뱃돈이죠. 세뱃돈 같은 거. 그리고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주는 그런 금액을 쓰지 않고 모아놔라. 그걸로 주식을 사주겠다. 자, 첫째 거는 QQQ 지금 현재 11주를 샀고 그 아래 금액은 예수금으로 묻어놓고 있고 또 용돈을 받으면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거고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 QQQ의 기대 수익률은 약 13%입니다. 연복리로.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가 한 20살 때쯤 됐을 때 7년을 정도 7년 후에 매도를 할지 뭐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그리고 뭐 팔아가지고 본인이 해외여행을 가든지 또는 뭐 집을 뭐 구하든지 그런 자금으로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선택을 하게 만들 거고요. 둘째는 지금 6주 얘는 지금 17개월 정도 됐는데요. 총 금액이 한 18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QQQ 6주 요것도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 나가는 거고요. 얘는 아직 1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살이 되면 얘 금액이 월복리 연복리 13%로 늘어났을 때 와, 얼마가 돼 있을까? 자, 그리고 증여는 1살에서 10살까지 해서 2천만 원. 그래서 10살에서 20살까지 또 2천만 원. 그래서 미성년자 때는 4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가 없죠. 요것도 국세청에다가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하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비과세로 증여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모르는 거는 증권사에 전화해서 다 알려주고요. 증권사에서 계좌 트고 주식을 사주고 나서 모르는 거는 국세청에 전화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조금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반나절 정도 주식 계좌 만들고 매입하는 거 해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 방법 처음이니까 이것도 한 반나절까지는 아니고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니까 그냥 됩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TQQQ 저번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미국 장에 제가 대응한 모습을 신용 스프레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10년물 국제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 가지고 있었던 TQQQ 주식은 70주였어요. 그래서 70주를 96달러에 매도 주문을 냈고 96.55달러에 매도 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은 28만 8,459원. 손익률은 3.65%. 28만 원 정도 벌었죠. 이 당시에 계속 갖고 가느냐 파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신용 스프레드랑 국제금리입니다. 자, 16일 5.78 그래서 17일 날 5.85로 떨어졌죠. 신용 스프레드가 미국 국채 가격하고 회사채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용 스프레드 17일까지 떨어지다가 18일 날 6.01로 올랐지 않습니까? 신용 스프레드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 그래서 시초가에 전량 팔아서 28만 8천원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쉽죠? 프렌들 TV 신용 스프레드 관련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 몇 퍼센트를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죠. 100을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신용 스프레드가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의 1.3%씩 그리고 이때는 70주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현금의 2.6% 그것만 수익을 얻고 빠지는 거죠. 3% 이상 올랐으니까. 이런 장에서 무조건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고 좋은 기업이란 건 QQQ죠. 이 QQQ인데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내가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제가 현금 비율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간 게 며칠 전에 이제 약 한 611주 정도 들어갔었던 게 현금에 20%가 들어간 거예요. 확연히 스프레드가 지금 16일 해가지고 15일에서 16일 사이에 급격하게 줄지 않습니까? 6.25에서 5.78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20을 들어간 겁니다. 20%를. 그러면 현금에 3억에 20%니까 6천만 원이 투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천만 원이 약 한 6% 수익률을 얻어주면서 약 한 거의 6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얻었었죠. 하락을 극복하는, 공포감을 극복하는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위기 전까지 그 아래로는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러별로 사면 손해 볼 확률이 없다. 그냥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제로에 가깝더라도 현금의 5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주식시장은 모릅니다. 시장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스프레드 10년물 국채를 확인하면서 들어가도 떨어질 수가 있고 손해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80% 가지고 있었을 때 20%내 자본이 투자가 됐을 때 TQQQ를 매입하는 이유가 바로 오를 때 3배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TQQ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거 웃음표 TNX 요거를 검색하셔가지고 즐겨찾기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얘가 금요일 날 10시 30분까지 했었을 때 한 5% 정도 올라 있었어요. 근데 시종 스프레드가 발표되자마자 그 언저리에 발표가 되거든요. 저녁 한 9시 50분 정도에서 근데 좀 늦게 발표되더라고요. 10시 한 20분경에 발표가 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살짝 오르면서 이 10년물 국채 가격이 플러스 5%였다가 4%, 3%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한 거예요. 거의 100% TQQ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격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장 종료 후에 훅 떨어지는 1.6%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TQQ 가격이 초반에 97달러까지 쭉 갔다가 훅 빠지죠. 그래 장 초반에 제가 다 팔아버리고 가장 고점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내려갈 때 다시 또 매수 주문을 냈죠. 매수 주문은 이제 95달러에 100주 냈었고, 그 다음에 20주 92달러, 93주에 20주, 94달러에 20주, 95달러 20주, 150주는 82.7달러, 85.5달러 145주, 이런 식으로 하락에 매입 가격을 내놓고 낚시질을 하는 거죠. 이게 3% 가격대 150주, 그리고 6% 가격, 그 다음에 12% 하락 시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현금 비율을 조금씩 줄이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체결된 것이 보시면은 이제 95달러 100주, 92달러 20주, 93달러 20주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총 체결 가격 보유 잔고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보유 잔고가 TQQQ 180주 체결이 됐었다. 총 평균 단가가 93.98달러. 지금 가격은 93.92달러인데 장 종료 후에 1.6%가 마이너스 1.67%가 더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2.35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보유 잔고보다 평가 손익보다 지금 14,000원인데 한 20만 원대 손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면 현금 비율이 지금 2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금 투자 비용이 3억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현금의 10%가 3천만 원이죠. 한 8% 정도, 6%에서 한 7%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현금이 들어가 있다. 그 현금 주식으로 투자가 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90%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죠. 가격대에 맞게끔. 달러별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자신감 있게 하냐? 백테스팅을 다 거쳤기 때문이죠. TQQQ. 어떤 지수를 추정하냐? 미국 기술주 100개를 추정한다. 마이크로소프트, EQQQ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아마존닷컴, 아마존, 알파벳, ACE 다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 인텔, 넷플릭스, 펩시, 시스코 시스템즈. 요 상위 그 10개 기업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QQQ는. 그거를 3배 추종하는 것이 바로 TQQQ예요. 근데 코로나 위기 때도 견뎌내고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전 고점을 회복해 버렸습니다. 물론 전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요. 나스닥이 만스닥이 된 시점에서 지금 현재 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예측이 떨어져서 현금의 뭐 20%, 30%가 개박살이 났다. 3분의 1 토막이 됐다. 그럴 때는 다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멈춥니다. 손절하지 않아요.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떨어지기만 하간 얘들은 반등해서 3배 이상씩 올라주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70% 현금은 언제 매입하냐? 가격대별로 그냥 달러별로 하면 되는데, 이런 신용 스프레드나 10년물 국채 이런 지표들이 떨어지면 그냥 주식 투자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가 좀 나아지면 다시 또 들어가면 된다. 나머지 현금의 70%로. 무조건 이기는 전략이죠. 100을 다 들어가지 않으면 주식 시장은 무조건 딸 수밖에 없다. 다만 두 가지를 잘 골라야 된다. 첫 번째,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세계에서 진로 좋은 거 100개를 가지고 있는 ETF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 전고점 확인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위기의 팬데믹이 왔었을 때 하락을 이 TQQ는 35달러 부근에서 놀았거든요. 최저점이 25달러예요. 110달러에서 약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사이에 25달러를 찍어요. 반토막. 80토막이 납니다. 80토막. 10분의 8토막.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백테스팅해도 2달 쉬면 수익이 900만 원이었다. 라는 백테스팅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직접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TQQ를 위험성이 극대화되는 장에서도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죠. 다만 1달러당 1.3% 이상 들어가면 수익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타기랑 분할 매수랑은 차이는 뭐냐면, 물타기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가지고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정해진 가격대별로 주식을 하락할 때마다 현금의 비율을 줄이고 주식을 매입해가는 것이 바로 분할 매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랑 신용 스프레드 알아봤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랑 3개월 2년물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가 됐었을 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2년물하고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점점 16일 날 0.54, 6월 17일 날 0.55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6월 18일 날 0.52, 0.03 포인트가 줄어들었죠. 자, 줄어든 건 무엇이냐? 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다 팔았죠. 자, 이게 수치가 늘어나고 신용 스프레드가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현금의 비율에서 주식을 사는 퍼센타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대응은 월요일 날 대응은 제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가지고 있는 180주를 지표랑 그 10년물 국제금리랑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들어간다. 신용 스프레드가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주식을 좀 가지고 있다가 3% 이상 되면 매도를 하는데, 이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갖고 있습니다. 이 180주를. 그래서 6%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이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졌다.
근데 신용물 급체 금리까지 떨어져 버린다.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높아졌다. 그러면 자기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을 현재 93.98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장이 끝나고 마이너스 6, 7%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 지표를 보고 92달러에 91달러에 90달러에 이렇게 뭐 40주씩 매입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신용 스프레드가 갑자기 또 9시 50분에 발표가 되니까 그때 월요일 날 저녁에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면 시초가의 100주 정도를 사는 거예요. 40주를 사도 되고요. 본인의 구미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된다. 저는 지표가 좋으면 100주가 들어가고요. 지표가 나쁘면 100주의 시초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91달러, 90달러, 89달러 이런 식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3% 정도 평단가 올라가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걸 좋아해요. 장기 투자는 TQQQ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서 오르면 뭐 더없이 좋지만 언제 꼬꾸라질지 모른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사실 현금과 주식을 자산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예요, 이게 바로. 그런데 내가 현금 투자해서 내가 옳은 판단을 해가지고 현금을 100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점 100패다. 무조건 진다. 확률적으로. 근데 5% 뭐 미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익은 작죠. 5% 현금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2천만 원의 현금에 대한 수익만 먹고 빠지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투자,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투자. 그런데 현금의 5%를 계속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10%, 20% 이렇게 작은 금액이 들어가서 5천만, 6천만 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기면 이게 연 수익률이 10%가 넘어가요. 현재 제가 수익률이 8.6%인데 현재 수익 마지막으로 공개하고, 자, 수익률은 6월 18일 목요일 기준이 시드 6천만 원 대비 40.7% 수익률인데, 여기서 이자 비용하고 세금을 빼면 31.9%가 나와요. 총 운영 자금 2억 8천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445만 원 벌었는데 총 시드 대비 8.7%네요. 네, 8.7%. 여기서 부가적인 세금하고 여차여차 이자 비용 빼면 총 6.8%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운영 자금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땡길 거 좀 땡기시고 대신 안전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입니다. 1억의 10%는 1000만 원이죠. 3억의 10%는 3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3천만 원 수익이면 보통 월급제기 1년 연봉이에요. 자, 그게 바로 금융이다, 자본주의다 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땡기실 거 땡기시고, 물론 자신감이 없거나 확신이 없거나 하시면 저의 매매 기법을 따라 하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멘탈도 잘 잡아야 돼요. 하락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뭐 1억 5천씩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믿음이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아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아래로는 많아봤자 지금 이번 장에 뭐 2, 3천 정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TQQ를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요게 아니다 그러면 QQQ를 투자를 하면 됩니다. 현금 비율하고 주식 비율하고 하면서 QQQ를 투자를 하시거나,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개별 주식을 투자하거나 애플을 개별 주식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셔서 수익을 얻습니다. 예.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TQQ를 하는 거는 3배 레버리지 ETF죠. 그래서 딸 때도 3배 따고 풀 때도 3배를 푸는데, 3배를 풀 때는 현금의 그 비율을 적절하게 자산 비율을 하기 때문에 이를 내야 잃을 수 없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햄스터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유한양 햄스터였습니다.